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죠. 실모를 보면서 체득하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안 돼요. 4분 30초 이상 넘어가 버리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 개꿀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알아야 돼 니네.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나 혼자만으로 백분 풀기가 되게 자극적인 제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00분으로 우리가 풀기 거의 수학처럼 풀 수 있다 이거지. 수학은 100분이잖아. 국어는 80분인데 80분짜리 우리가 100분으로 푸는 이런 기적의 방식. 너희들이 국어에서 시간 부족하면은 엄청난 부작용이 있죠. 국어가 1교시라는 정신적 압박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 부족해갖고 다 마킹을 못하거나 지문 날렸잖아?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도미노 현상으로 수학이랑 탐구도 다 박살나요. 국어가 시간을 상당히 조절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현장 강의나 이럴 때 많이 물어보는 게 시간 어떻게 줄여요? 이거 실무 많이 풀면 돼요? 이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실무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실무 시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연습을. 이 연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이게 문제 푸는 기본적인 실력 있잖아. 기본기. 이건 단기간에 안 돼. 근데 이거는 돼. 이거는 오케이야. 단 전제가 있어. 이게 좀 돼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의도 많이 듣고 기본기를 많이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실전에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만의 13년 이 강사 경력을 꾹꾹 눌러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래복합 존내 풀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갈래복합 끝내 풀어야 돼요. 야, 근데 졸라 푼다고 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일 1실모나 이런 거 지금 풀고 있거나 아니면 대치동 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실모 보고 해설 강의 들을 거란 말이야. 온라인에도 그런 거 올라오고. 근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시간이 실질적으로 별로 안 줄어요. 실제 시험 보면은 점수 보고 패폭당하고 그리고 막 마음 아파. 이게 전부란 말이야.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모를 보면서 체득하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부분 연습이야. 이게 운동이랑 똑같아. 원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내가 무슨 운동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운동에 필요한 부분 운동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복싱이라고 생각을 해봐. 쌤이 대학교 때 복싱부였거든. 복싱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링에 올라가고 스파링을 하는데 내가 복싱을 잘하고 싶은 거야. 대회가 있어서. 근데 스파링만 계속해. 그러면은 안 늘어요. 진짜 실전 가서 개쳐맞고 옵니다. 스파링만 계속 하시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복싱에 필요한 기본적인 근력과 순발력들을 기르는 부분 연습들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떤 게 국어에 있냐라는 거가 사실 이렇게 부분적인 연구가 되어 있는 강사가 거의 없어. 그런 걸 연구하는 게 강사죠. 학교 선생님은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들 길러주시는 분이고 글러브에다가 석고를 넣으면 새끼야. 하나만 알고 두 개를 몰라. 우리 샹슈야. 글러브에 석고 넣으면요 손 다 터집니다. 다시 이제 들어가자. 그래서 부분 연습을 뭘 해줘야 되는가를 잘 봐야 돼. 이 갈래복합 존내 풀기인데 이거 그냥 존내 푼다고 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팁을 잘 들어. 갈래복합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순서. 자,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갈래복합의 종류를 우리가 딱 나눠보자고. 자, 갈래복합을 봤을 때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지금 시, 그러니까 현대시로 할게요. 현시 플러스 수필이죠.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가사 플러스 시조 플러스 수필. 요게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이 이제 요건데, 그럼 기본적으로 수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씩 이번 6월 평가원처럼 가사 풀 버전이랑 단독 수필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가사가 풀 버전으로 나오죠. 이게 지금 기본 유형이고 올해 수능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왜 매우 높을까? 이번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때 수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수필이 거의 6년째 나오고 있는데 이 수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뭐가 있냐면은 희곡 있죠. 그리고 시나리오 있어요. 희곡이랑 시나리오가 수필 대신 나올 수 있는 대체제야. 왜? 갈래를 복합해갖고 종합사고력을 물어보겠다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왜 안 나오는지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이게 가장 마지막에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가 이제 2022학년도 전후치전인데, 이 전후치전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너희들 그 지금 OCN 클만 아직도 나와. 전후치전은 아직도 나온다니까. 강동원 막 그 왕이랑 춤추고 막 노래하고 그거 아직도 나와. 그거 땅을 접어 달리고 막 이런 거. 그러면은 이게 요즘에는요 니네 EBS 수능특 강에 있는 그 연극이랑 시나리오를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그 영상을 본 친구랑 안 본 친구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지. 유튜브 연계가 EBS 연계가 아니라 유튜브 연계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갖고 잘 안 내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우리 학교 희곡 교수님이 이제 출제할 때 가끔 가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는데 하시는 말이 이거 애들이 영화를 다 보고 온다는 거야. CGV 연계, 유튜브 연계, 그렇지. 다 그런 거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실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근데 수필은 너희들이 어서 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필 같은 경우도 교보문고에 있는 그런 책보다는 너희들이 구하기 힘든 틀딱 수필 있죠? 고전 수필 내죠? 그래서 고전 수필 특징이 뭐야? 내용이 딥하죠. 주로 경수필이 아니라 중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중수필이라 하면 뭐다? 기존에 있던 통념을 비판하면서 들어간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빠르게 화자가 어떤 통념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꼬아보기를 하고 있는지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수필은 화자가 대상이 통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꺾어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통념 비판이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수필 보는 건 연습 따로 하셔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야. 봐봐. 여기. 이게 있다라는 거야. 갈래복합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너희들에게 뭐가 들어간다? 바로 100% 확률로 EBS 연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필만 해결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는 그 운문만 2개 딱 들어있는 그 내용이랑 똑같죠. 이것만 떨어내면은. 그래서 내가 오늘 제안 하나 줄게요. 지금 이건 필기에, 자, 강사분들 계시면 요 방식 꼭 가르쳐 주세요, 애들한테. 이거 내가 현강에서 애들 딱 30분만 연습시키면요, 시간이 진짜 그냥 갈래복합 7분에서 7분 30초로 줄어요. 연습 한 10지문만 시키면. 지금 요건 좀 여러분 필기 좀 하자. 알았지? 좀 적어봐. 가장 먼저 우리가 뭐부터 풀면 좋다? 다지문 먼저 푸세요. 다지문 먼저. 이거 먼저 푸시고, 그리고 나서 가랑 나를 푸는데, 이걸 풀 때 EBS 연계를 먼저 푸셔도 되고요. 그리고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은 꼬리물기 전법으로 갑니다. 꼬리물기가 뭐냐면은 다지문 단독 문제 푸시고요. 다랑 엮여있는 지문 푸시고요. 그 다음에 Y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연계든 쌩 까고. 우리가 운문 단독일 때는 연계부터 푸는 게 좋거든, 확실히. 가나로 운문만 나왔을 때는. 근데 이 갈래복합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내가 시켜보니까 이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번에 너희들 봤던 9월 모평 기준으로 한번 내가 적용을 해볼게. 시험지 갖고 왔어. 왜 이런 전략을 쓰는지를 이해하셔야 돼. 선생님이 시키니까 할 건데요? 이러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 인간은요, 항상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유 없는 행동은 무의미한 거야. 여러분도 지금 내 방송 보는 거 명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 이번 수능 잘 보려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명분은 뭐다? 왜 이렇게 보냐? 명분은 다만 제끼면 빠르게, EBS의 경우엔 발차독으로도 풀 수 있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제끼면. 갈래복합만의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10세트만 여러분들이 구해갖고 풀면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 10세트 어서 구해요? 그 기출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 마라톤 기출문제집에 보면은 갈래복합만 묶여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EBS 들어가면 시험지 쫙 받은 다음에 갈래복합만 골라서 푸는 거야. 사설 문제도 만약에 사서 갈래복합만 푸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 자, 이번에 나온 너희들 9평입니다. 여러분 이번 9평 어려웠죠? 자, 보시면 이번 9월 모평 시험지거든요. 자, 갈래복합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경사 여기 있죠? 보여요 다들? 자, 보이면은 좋아요 한 번만 누르자 얘들아. 여기서 내가 말한 순서로 가볼게. 몇 번 문제부터 풀어야 될까? 그걸 잘 생각해봐 얘들아. 몇 번 문제부터. 지문을 볼 필요도 없어. 문제만 보면 돼. 여기 보시면은 단독 문제 다 단독 문제 있죠? 어디 있어요? 25번. 25번 먼저 푸는 거야. 25번 푼 다음에 26번 가서 다에 대한 지문 선택지 소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문을 읽는 거야. 왜? 26번이랑 가지문이 연결돼 있잖아. 24번에 있는 가를 소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를 풀면 되는 거야. 나를 풀면은 이제 23번까지 풀고 22번 가는데, 나 문제 23번 문제는 개꿀이죠. 왜? 1년, 2년, 3년, 4년, 5년 영역 해석 들어가 있는 선택지죠. 그럼 저런 거는 너희들이 지문 읽을 때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푸는 거를 고정적으로 연습하는 거야. 순서가 니들이 실전 가서 헷갈릴지도 않아. 보자마자 순서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풀면은 진짜 다 알려준다니까. 이렇게 풀면 어떤 장점이 있다? 너희들이 어떤 갈래복합을 풀어도 너희들만의 방법론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갈래복합이 나오고 어떤 문제조합이 나와도 풀이 순서가 고정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 조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그리고 하나만 더, 내가 특정 번호 문제를 유형화할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아지는 거야. 왜? 번호가 거의 똑같이, 예를 들어 다지문에 대해서 수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유형에 대한 내 눈이 튀어요. 유형에 대한 눈이 튄다고. 하나만 더 해보자. 작년 수능 볼게요. 작년 수능이에요. 쭉 내려서 갈래복합 나왔어요. 자, 나왔다. 이제 문제풀이 순서 한번 잡아보자 얘들아. 자, 내려갔어. 22번은 마지막에 푸세요. 표현법 문제는 마지막에 푸세요. 저거는 가장 먼저 풀면 좆됩니다 진짜.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날라가요. 내려가봐. 쓱 내려가 보니까 다 단독 문제가 있지. 27번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26번 가갖고 B를 소거하는 거죠. 왜? B가 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맞죠? A가 묻어있는 문제가 나죠. 나. 그럼 나를 먼저 푸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25번 문제랑 엮여있죠? 그럼 25, 26을 같이 풀고, 어머 개꿀 24번도 지금 나네. 그러면은 요 갈래복합은 5분밖에 안 걸리는 거야.
왜? 하나의 지문에서 단독 문제가 두 개나 튀어나왔단 말이야. 이거는 너희들한테 평가원이 지금 천천히 좀 쉬었다 가라. 이번 수능은 좀 대학 가라. 이러고 주는 거야. 그럼 벌써 26, 25, 24 나지문 풀고 다 풀리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이 가지문 뭐였어? 가지문 EBS 연계였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발차독으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어차피 너희들 EBS 공부 돼 있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2번을 풀면서 표현법 문제 풀어버리면 완벽하게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사하는 거 연습하는 거. 내가 지금 말하는 보편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이 그대로잖아. 어떻게 풀라는 방법이 그대로단 말이야. 똑같다고. 그냥 문제 보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다운 받으셔갖고 지금 알려준 이 꼬리물기 비법 쓰세요. 알겠지? 지금부터 써서 연습해. 연습하라고 알려줄 때.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겁니다. 서로 4분 컷. 늦어도 4분 30초 리밋이야. 4분 30초 리밋을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4분 30초 이상 넘어가 버리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독서론 지문이 있죠. 세 문제로 돼 있거든. 첫 번째 페이지에서 틀리면 안 돼요. 독서론도 화작이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문제가 유형화를 해야지. 너희들이 잔뜩 구해다 풀다 보면 알아서 유형화가 되거든. 유형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3번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지문도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오는지 유형화하셔야죠. 지문도 내용을 유형화하시고 글의 전개 방식인 형식도 유형화하셔야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이. 연습 많이 하면 안 틀리지. 내용 뻔하잖아. 나오는 거. 내용은 기껏 해봐야 독서를 잘하는 방법이랑 독서의 효과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론 나올 때도 있고 방법 나올 때도 있고 형식적으로는 무조건 구조 독해죠. 병렬 구조로 무조건 100% 병렬 구조입니다. 너희들이 이 병렬 구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보면 되는 거야. 나열되는 표지 문장 찾아갖고 빨리빨리 읽어가는 거. 어차피 독서론 같은 경우는 깊은 사고력을 요하지 않아. 깊은 사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기억 잘 안 납니다. 우리가 사고를 하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각할 게 별로 없어. 그냥 아하 그렇구나 이러고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읽을 때 왔다 갔다 와리가리를 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와리가리를 빨리빨리 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는 내용일치죠. 단순 내용일치. 여기서 어렵게 나오는 선택지가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거 정리하셔야죠. 두 번째 보기 활용 문제죠. 이거는 다른 독서 문제랑 좀 달라요. 출제방. 세 번째가 이제 보기 활용 문제가 3번으로 들어가 있지 부분 문제 나와요. 부분 활용 문제. 너희들이 그냥 푼다고 안 는다. 항상 얘기하지만 유형화를 하셔야 됩니다. 유형화를 안 하면은 남질 않아요. 풀어봤자. 다 맞아봤자 그 순간뿐이야. 유형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알려줄 겁니다. 목요일날 오세요. 오늘은 풀이법 강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 줄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들을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이런 거를 부분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몇 분 안 걸리잖아. 갈래복합이 처음에만 대여섯 개 해보고 하루에 한 2개 정도씩만 꾸준히 앉자마자 2개 그냥 재미로 푸는 거야. 아침에 그 할머니 전 보듯이 그 화투장으로 따다다다닥 탁탁 아 오늘은 운이 좋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요거 저거랑 독서론도 한번 한 2개 정도 풀어보는 거야. 시간 날 때 짬짬이 타임어택으로다가 스탑워치 탁 재고 감 유지하기 위해서. 단 그러려면 유형화가 돼 있어야 돼. 너희들이 국어가 재미없는 이유가 그냥 읽고 풀어서 그런 거잖아. 국어가 재미없는 이유가 유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수학이 재밌는 이유는 써먹을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공식이든 뭐든 써먹을 게 있잖아. 국어는 써먹을 게 없는 거야. 이 써먹을 걸 만드셔야 돼. 써먹을 걸. 그래야 재밌어. 그래야 집중해. 그래야 몰입해. 알겠죠? 자, 그 다음 화작풀이 순서 잡으셔야 됩니다. 화작의 지금 지문형이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발표, 하나는 장문과 담화를 섞었고요. 마지막 하나가 장문이에요. 문제 개수는 여기 3개, 여기 4, 5개, 여기 3, 4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총 문제 총합이 몇 개다? 11개 나옵니다. 화작풀이 순서는 여기 3개 중에서 사람마다 순서를 다르게 잡거든요. 나는 기본적으로 요거 1, 요거 2, 요거 3 이렇게 잡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요게 가장 쉽거든. 유형하기도 좋고 문제를. 그 다음에 장문 문제도 여러분들 유형하기 좋아. 왜? 여기는요. 여기 있는 문제랑 여기 있는 문제를 짬뽕으로 해요. 그리고 여기 한두 문제가 융합 문제 하나 나오죠. 융합 문제는 여러분 매체 친구들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 개인적으로는 이 발표문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장문 푸시고 그 다음에 이걸 풀면은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웜업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유형이랑 여기 있는 유형 짬뽕해서 섞어서 나와요. 이 융합 문제 빼고 융합 문제만 여러분들이 따로 연습하면 되는 거야. 풀이 방식을. 그거는 매주 목요일 10시 30분쯤에 쌤이 라방 할 때 들어오시면은 요런 융합 문제 푸는 법 알려줍니다. 그리고 장문 문제 유형이랑 화작 문제 유형도 알려줍니다. 그 다음 매체 풀이 순서. 매체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은 뒤에 있는 거 먼저 푸시는 걸 추천해. 이게 좀 더 헤비해. 이게 헤비해. 영어 쓰지 말고 무겁다. 이게 앞에 거에 여러분들 여기에 킬러가 첫 번째 1. 종합형 문제 하나 나오죠. 이거는 앞에 화작 요거랑 똑같은 유형이야. 생긴 게 이거랑. 그래서 우리 매체 친구들도요. 화작 여기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건들지 마시고 요거는 니들도 풀어보시라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매체 이거 종합 여기서 종합 문제 풀이랑 두 번째 연결어미 문제 있죠. 연결어미 요것만 집중적으로 연습 많이 하시고 사설 문제 풀 때 순서는 이거 먼저 풀고 그 다음 이거를 두 번째 푸는 거를 추천한다 이거야. 됐죠? 이렇게 푸시면 좋다. 그래서 요 두 문제만 잘 보시면 돼. 가나 연결 문제.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 요거 긴급 상황에서 버릴 지문 선정 연습하는 거. 이거 개꿀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알아야 돼. 니네 버릴 지문 선정하는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연습을 해야 니들이 뭐가 되냐면은 멘탈이 만들어져 있어요. 멘탈. 내가 무엇을 버릴지를 잡아놔야 돼. 그럼 어떻게 가면 좋냐? 그렇지, 요거 들어간 새끼를 뽑는 게 나아. 특히 독서에서 이제 버릴 걸 선정하는데, 독서에서 가나 지문이랑 그리고 짧은 거 4문제짜리 하나랑 3+1짜리가 나와요. 가나는 1+4+1이죠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요게 글의 형식 문제고요, 요거 단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니들이 시간을 딱 정해서 푼다고 쳤을 때 요 새끼 있죠? 요 새끼, 요게 가장 극가성비인 거야. 동일 시간대. 난이도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가성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랑 이거 이 두 새끼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실전 가서 보고요, 가급적이면 얘랑 얘 이 둘 중에 하나 버리세요. 얘랑 얘 둘 중에 하나 버리시는 게 좋아요. 시간 부족하면.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독서가 지금 25분 남았어. 그럼 이거 세 지문 못 풀자 아니네. 못 풀어. 그러면은 쌤 같은 경우는 요거 풉니다. 요거 풀고 요거 풉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킹 다 합니다. 마킹 다 하고 그럼 한 3, 4분 남죠? 그러면은 요거 풉니다. 요 단어 빨리 풀고요. 요거 마킹하고, 요거가 세 문제 중에서 한 1, 2, 3문단까지 빨리 스캔 때린 다음에 문제 몇 개 풀어보는 거야. 그럼 운 좋으면 하나 맞추고 2개 틀리는 거죠. 이해가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라는 거야. 마지막 25분 만에 독서 풀기. 근데 독서 풀기가 25분에 빨리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 버리는 거지. 어떻게 현명하게 버릴까? 이 단어 문제를 버리는 거죠. 준비를 플랜 C까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야. 플랜 C까지. 가 플러스 나 지문, 그리고 단독 지문 2가 있을 때 이게 1+4+1, 그리고 요거 4개, 그리고 3+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랑 요 단어 문제가 있는 요 지문을 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거예요. 주제랑 상관없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이것도 연습하면 좋아요. 가나 지문이 저는 더 쉬워요. 그러면은 가만 읽고 푸는 문제 연습도 해도 좋아요. 그리고 차라리 요걸 읽을 수도 있는 거야. 3개 중에서 하나가 강하고 2개가 약하게 나온 게 요즘 추세거든.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약하게 나올 거야, 주제가. 그건 앞에 딱 보면 돼, 단어를 보면은. 만약에 봐봐, 경우의 수 1, 3+1이 어려워, 이거 버려. 경우의 수 2, 가나가 어려워, 가만 읽고 단독 문제만 풀어. 됐어? 만약에 25분 이내로 남았으면 28분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맞춰갖고 풀 수 있어요. EBS 연계빨 조주면은. 25분부터는 연계빨 조져도 풀기가 힘들어. 9시 30분까지는 독서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28분 정도 풀고, 그리고 2분 정도 마킹을 할 수 있겠지. 나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랑 플러스 독서론을 묶어갖고 19분 연습을 시켜요. 독서론은 독서 지문이 아니야. 독서론 빼고야 세 지문만 얘기하는 거야. 메이저 세 지문만. 그래서 이렇게 2개 나누시면 됩니다. 2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버릴 지문 선정을 하는 거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연습해. 쌤 같은 경우는 요거 이렇게 짧은 지문 중에 단어 문제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요런 거를 버리라고 권장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EBS,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목 보고 내용 떠올리는 거 연습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쌤이랑 추석 때 강의 들은 친구들 내가 얘기했지. 제목 보면서 다 떠오르는 거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은 봐봐. 그래, 여기 뭐 있지만 이번에 쌤이랑 특강 때 배웠던 지문, 가사 지문 봐봐. 예를 들면 북천가, 북세곡, 출세곡, 그리고 동락당, 임계탄, 원상탄. 난 지금 다 기억나잖아, 내용을 아니까. 그리고 용부가, 요거는 잡가같이 생겼지만 가사로 분류돼요. 요 정도거든. 너희들이 이제 봐야 되는 작품의 개수가. 북천가는 북쪽으로 유배가 갖고 이제 좀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술 처먹고 기생들이랑 놀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내용이야. 전문 줬죠? 수업도 했고. 북세곡은 뭐야? 북쪽을 돌아다니는 어사가 북쪽 사람들 너무 어렵게 사니까 닦여서 막 슬프다고 힘들다고 연민하는 내용이고. 출세곡은 북쪽으로 지금 임금이 임명해갖고 북쪽에 관리로 갔는데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관리 간 걸 마치 귀양 간 사람처럼 비유하죠. 셋 다 이거 북쪽으로 뭔가 간 거야. 귀양을 갔든 감찰을 갔든 암행어사가, 아니면 임명을 받아서 임명을 갔든, 이런 내용이죠. 동락당, 이것도 그 이현적이라는 사람을 막 예찬하는 내용이죠. 이현적 사생팬,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그 내용을 딱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냥 제목 보고. 현대시도 그래. 현대시도 보면은 황혼 어떤 내용이야. 황혼이 시적 대상이죠. 이육사가 황혼을 꿈꾸는데 마지막에 불안하게 끝나죠. 그게 핵심이었고. 성액꽃, 일반적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차에서 이러니까 성액꽃 막 입냄새 섞여갖고 막 거기 만들어지는 거 보고 마지막에 친구 생각나고. 불사조, 슬픔에 대해서 불사조로 지금 형상화해갖고 슬픔이 잊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막 슬픔 다시 태어나고. 생명에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자, 나 지금 완전히 인생 맛이 가고 힘들어, 극한의 상황 가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면은 내가 나를 좀 깨닫겠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아라비아 사막 가서 알라신 만나갖고 못 깨달은 뼈다귀 되겠다. 이거 얼마나 쉽냐 내용이. 전라도 가시네. 함경도 사나이가 일본 피해갖고 북간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전라도에서 온 이쁜 여자가 있는 거야. 가갖고 이제 헌팅 포차처럼 가서 플로팅 한번 때리는 거지. 니 어디서 왔어? 내 함경도 사내 이 집이. 그리고 나는 눈도 이기고 왔어. 이러면서 나 이렇게 강한 남자야. 니 전라도 왔네? 내 전라도 노래 불러줄게. 전라도의 푸른 조갯빛 입술이구마이. 이러면서 그냥 막 꼬시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나는 깔끔하게 나갈 거야. 난 다시 실현의 시대로 나가야 돼 하면서 멋있게 탁
보여주는 거라니까. 뻔한 내용이잖아. 병원 뭐야, 아파갖고 하다가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떤 여자 옆에 있으니까 관음 이게 완전 변태죠. 앉아갖고 여자애 저거 아픈데 저거 괜찮나 이러고서 구경하다가 나중에 의사가 내 병이 뭔지 모른대. 그러니까 아이씨 이런 돌팔이 새끼 이러고 나오는 거지. 보면 알아야지. 팝악가에서 이 새끼 헤어진 거야. 아 슬퍼 죽겠어.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 뭐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가져볼까?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강훈은 저기 사랑한 사람 죽어서 아 슬퍼 죽겠어. 근데 나오기 힘들지. 왜 작년에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해서 나왔잖아. 직관적이라고. 화자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설도 뻔한 얘기잖아. 소설도 제목 보면 날개. 와이프 때문에 집에 맨날 갇혀갖고 이상 약 먹고 헬렐렐 거리다가 도시 나가고 방황하다가 건물 올라가서 날아봐 이러고선 이거 나오기 힘들죠. 그냥 자살을 연상시키니까. 사수는 친구랑 서로 빵야 어릴 때 총싸움하다가 귀찢어진 것 때문에 트라우마 갖고 있다가 이제 진짜 내가 친구 죽이게 생긴 거고. 차나 한 잔 이게 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요즘에 잘 안 나오니까. 만화 작가가 있는데 만화 부장이 와갖고 우리 차나 한 잔 할까? 근데 이 차나 한 잔이 상당히 싸늘한 얘기였죠. 불러갖고 한단 소리가 위로해주는 게 아니고 너 임마 그따위로 만화해갖고 돈 벌 수 있겠어 이 지르라고 앉아있는 거고. 그 차나 한 잔 하는 거야. 그 이거 차 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니들 집에 가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언제 차나 한 잔 해요? 그런 거야. 그런 거. 새를 찾아서 이것도 중요하고 방울새도 중요하고 새해 선물도 이게 다 서술 방식이 중요하단 말이야. 호전 선물도 제목 보면은 딱 나와요. 천수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왜? 이건 연계될 확률이 높아. 문제도 되게 좋아. 이거 되게 웃긴 내용이었잖아. 남자애 막 장군이 가마 타고 왔다가 까꿍 이러고 장비 같은 새끼 튀어나오고 막. 뭔 얘기하는지 알겠지 지금. 왜 이런 갑자기 펑키 매직 쇼를 했겠어 니들한테. EBS 펑키 매직 쇼를. 툭 1페이지 찢어. 화장실에다 똥 쌀 때 받아봐. 중요한 건 제가 떠올리려면은 정리가 돼 있어야겠죠. EBS 정리를 꼭 하세요. 똥 쌀 때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이거 딱 타이핑 해갖고 여기 옆에다가 몇 개 써놔. 왜냐면 여기 수능 완성이 빠져있잖아. 작품 제목 써놔. 수완 이렇게 써놓으라고 이렇게. 그 정도 정성은 들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 한 장에 그냥 EBS 작품 다 들어있는 거잖아. 저거 보고 떠올리는 거 하라고! 지문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EBS에 있는 장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갈래복합 많이 푸셔야 됩니다. 갈래복합을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니네 문학에서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걸려요. 독서 4분 컷, 독서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작 풀인서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순서로 풀지. 난 1, 2, 3 추천한다고 했다. 수필은 여유가 되면 봐. 여기 안 되면 안 봐도 돼.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잖아 연계로. 매체 같은 경우도 이거부터 먼저 푸는 걸 추천하면 이게 더 쉬워서. 여기 어려운 문제 2개 있었죠? 그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긴급 상황에서 버릴 지문 선정하는 거. 이거 3+1 지문 있죠? 요거 좀 버려내세요. 그 다음에 요거 EBS 제목 떠올리기. EBS 강의 아직 부족한 친구들은 그거 다 못 끝내갖고 내가 좀 주도적으로 뭘 해야겠다. 좀 깨알 홍보. 쌤 강의 이번에 추석에 찍은 거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그거 수강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EBS 다 본 친구들이 억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아직 EBS 다 못 본 친구만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들어가 빨리. 가서 공부해 빨리 이제. 공부하세요. 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별곡 들어요.